자, 안녕하십니까. 2025년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이제 밝고 이제 대표님들께서 25년도에는 내가 뭔가 좀 달라져야지, 내가 좀 더 이제 스케일업을 해야지 하면서 여러 이제 고민들과 전략들을 지금 계획을 하실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 이번에 한번 투자를 좀 받아볼까? 투자를 토대로 해서 뭔가 어떤 업사이드를 열어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반면에 또 이제 대표님들께서 현재 지금 경기가 안 좋다, 투자가 경색됐다 하면서 또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좀 더 이제 빠르게 확장을 할 때가 아니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부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어떤 정보들을 물론 다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강의를 잘할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비즈니스를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키워드를 핵심으로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듣고 근육을 찍고 새 근육을 얻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바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일단은 강의하는 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이제 저는 포켓컴퍼니 정규진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켓컴퍼니 회사는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좀 드리자면은 대표님들이 인건비라든지 이제 여러 고정비 나갈 게 많잖아요. 특히나 이 인건비, 고정 인력을 많이 채우시기보다 뭐 지원사업, 투자유치, 홈페이지, 세일즈, 마케팅, 브랜딩 이런 부분들 필요하실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파트별 소싱하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000건 이상 정도로 다수의 빌드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대표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이제 가장 좀 빠르게 채워드릴 수 있는 이제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님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영역이 있으실 거고 이거를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저희가 돼서 대표님들이 언제든지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제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대기업 사내벤처 팀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대표님이 필요한 어떤 로드맵들을 저희가 쭉 다 설계를 해서 채워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강의 패키지들은 이제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서 포켓멘토 탭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강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늘은 투자 트렌드 어떻게 보면 이제 맛보기 영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님들의 실무를 지원을 해주는 빌드업, 그리고 이제 저희가 투자자 중개, 그리고 저희가 직접 투자까지 이렇게 크게 밸류체인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중에 이제 지원 사업이나 투자 유치 등이 이제 필요하시면은 저희 빌드업 토대로 해서 대표님들이 부족한 어떤 전문성들을 빠르게 채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2025년 투자 트렌드 키워드부터 살펴보면서 내가 대표님들이 투자를 어떻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전략 설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투자 트렌드 키워드 총 4개입니다. 돈 버는 기업,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AI와 비즈니스 융합, 그리고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자, 대표님들이 이 키워드들만 봤었을 때는 좀 뻔한 것 같은데 그렇지 하면서 내가 다 아는 내용이네 하고 이제 뒤로 가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이면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본질들을 살펴보면은 대표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만 빠르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돈 버는 기업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돈 버는 기업에서 보면은 지속적 캐시플로우, 지속적 현금 흐름을 대표님들께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조금 뜯어봤더니 반복 구매 그리고 LTV. LTV가 이제 뭐냐라고 했었을 때 LTV는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 생애 주기입니다. 즉 고객 생애 주기라는 거는 내가 고객한테 어떤 제품을 그냥 얼마 이렇게 팔고 끝이 아니라 그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뭘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고객들이 돈을 계속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LTV를 늘리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협업 툴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협업 툴이 10명의 어떤 그 팀원들을 위한 이제 협업 툴이라 했었을 때는 베이직 패키지. 자, 근데 그게 이제 100명이 되었을 때는 프리미엄 패키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가 기능들을 더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명이었을 때 어떤 트래픽과 100명이었을 때 트래픽 비용이 달라지겠죠. 더 비싸지겠죠. 그렇게 이제 프리미엄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업셀링이라고 하고 크로스셀링은 예를 들어서
협업 툴 솔루션만 팔다가 나중에 이제 채용 솔루션까지 이제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돼서 좀 더 이제 그 교차 판매를 할 수 있는 확장된 이제 판매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크로스셀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적자 기반이 아니라 수익 기반 확장.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많이 했었죠. 유동성이 좋을 때 여러 플랫폼들이 그냥 일단은 묻지마 투자를 받으면서 일단 트래픽을 최대한 많이 땡겨 놓으면은 언젠가는 돈을 벌 것이다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사고 회로를 갖고 계속해서 이제 돈을 부어가면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면서 이제 확장을 무리하게 했더니 어떤 결과들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확장을 했었을 때는 다시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회사가 탄탄하게 잘 가고 있는지, 수익을 낼 수가 있는지, 그렇게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돌아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표준화, 조직화.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기술화까지 이어지면은 베스트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조직화, 기술화 이 키워드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AI가 판을 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판을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은 더 회사 내부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원들과 조직원들이 조직화가 되어 있는지 더 본질에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내가 돈 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무리하게 계속 뭔가 매출을 내고 안에 이제 실속 없이 뭔가 외형적인 어떤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고객만 찾겠다라는 어떤 마인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획득되고 활성화된 이 고객들을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제품을 쓰게끔 하고 업셀링하고 크로스셀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을 확대해 나가는,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모델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LTV,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했죠. 자, 그래서 리텐션, 재방문, 재구매, 업셀링, 프리미엄화, 크로스셀링, 교차 판매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라이프스타일 이제 리테일 브랜드여서 뭐 정수기 같은 제품을 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수기 같은 게 보통 렌탈로 이제 팔기 때문에 매달 이제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구독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되는 어떤 상품의 판매도 사실 이런 식으로 어떤 멤버십, 구독 식으로 해서 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리텐션, 재구매가 일어나게끔 하는 방식이 가장 이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나 비대 등 추가 렌탈 할인 혜택들을 안내를 하면서 크로스셀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형 모델을 쓰는 고객한테 만약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더 성능 좋은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대표님, 저는 이렇게 뭔가 매달마다 할 수 없는 뷰티 제품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제안을 해야 될 가치는 그 뷰티 제품을 분기마다 계속해서 우리 제품 스킨이나 로션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살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제품 라인업이 확대가 됐을 때 스킨만 파는 것이 아니라 로션부터 해서 여러 이제 아이크림 등등 그 라인업들을 팔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 뷰티 제품과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프리미엄 라인업 또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들을 더 이제 크로스셀링으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를 했었을 때 만약에 내가 사스 어떤 솔루션 회사다라고 하면은 구독료를 받을 수도 있고 상위 플랜일 때 업셀링 할 수 있고 또 이제 보완된 기능들을 추가를 하면서 번들로 제공을 하고 크로스셀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끝이야가 아니라 이 제품을 계속 팔 거야, 이 단일 제품을 계속해서 새로운 고객들한테 계속 팔아낼 거야. 그래서 그건 이제 장사 모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한번 팔고 나서 리텐션을 어떻게 확보할지, 업셀링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고, 크로스셀링 스킬들은 어떤 식으로 라인업도 연결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기반 확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비나 개발비로 이제 억지 상승이 아니라 이제 매출 증가 대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용에 대해서 이제 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배달앱이다라고 했을 때 초반에 이제 할인 쿠폰을 과다 지급을 하면서 프로모션 비용을 폭탄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럼 매출이 이제 오르겠지만은 적자도 이제 심하게 됩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이제 트래픽들이 몰리면은 거기다가 이제 더 붙는 것보다도 광고 노출 서비스라든지 또는 어떤 유료화된 배달 대행 등의 수익 모델들을 정비를 해 나가면서 매출과 비용 균형을 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패션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래픽들을 모아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인다라고 했을 때
더 이제 공격적으로 가기보다는 2025년 지금 이제 트렌드는 조금 더 이제 정비를 하면서 마진율에 대해서 재조정하고 부가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좀 더 그 이익폭을 좀 늘리자. 매출만 계속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속을 조금 더 챙기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앞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표준화와 조직화, 기술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스트를 절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무작정 뭐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월세를 줄인다든지 마케팅비를 무턱대고 줄여라 라는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효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 과정을 매뉴얼화해서 표준화를 하고 그리고 각 팀의 어떤 역할들과 협업 구조를 명확히 정의를 하는 것,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있고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중복되는 어떤 일들을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효율이 결국은 비용을 줄이는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효율로 자동화, 기술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내가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를 하면서 거기에만 이제 집중을 한 나머지 실속 없는 껍데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시장의 어떤 마켓핏을 맞추고 그 본질적인 거를 표준화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자동화, 기술화, AI가 붙는 겁니다. 그래야지 현장에 접목 가능한 마켓핏에 맞추는 더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일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쉽다. 그럴 때일수록 미리미리 프로세스 표준화하고 자동화한다면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류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물류 창고 관리에 대해서 매뉴얼화하고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패션 물류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커지면은 나중에는 박스 관리가 안 됩니다. 특히 옷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제어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부터 사실 표준화를 안 해두면은 크면 클수록 이제 흰머리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 물류 담당팀, 배송팀, 고객 대응팀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 사이사이 업무가 이관이 될 때 비효율성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표준화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해서 바코드 RFID 시스템으로 재고를 추적을 하고 불량 출고율을 최소화하고 인력 효율을 극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그 다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준비 과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2025년 투자 트렌드 키워드의 첫 번째인 돈 버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이 키워드 자체가 여러분들 주입식 교육 많이 경험을 하셨죠? 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란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그 DNA, 머릿속에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유닛으로 딱 박아두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용어를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나 투자에서 그냥 책임감 없이 쓰는 경우를 되게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합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본질적인 개념이 없어요. 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크게 의사결정 맥락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인풋 데이터, 그리고 그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가중치를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가중치를 곱했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구조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내가 가장 높은 스코어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겠다 식의 어떤 맥락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풋 데이터는 뭐냐? 정량 지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재무에 대한 데이터, 마케팅에 대한 데이터, 고객 행동에 대한 데이터,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 다행인 거는 이제 시대가 계속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고객에 대한 행동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추적할 수 있는 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만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 포켓멘토의 마케팅 관련된 강의들을 들으시면 더 좋겠죠.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객 데이터를 정량 지표화하고 여러분들의 재무 데이터를 정량 지표화하면은 그 들어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의 가중치, 스코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둔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스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로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IT 서비스, 뭐 콘텐츠 서비스를 한다고 치고 내가 어떤 마케팅 채널에 예산을 더 이제 비중을 둬야 될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인풋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뭐냐 했었을 때 각 채널별로 뭐 인플루언서 광고라든지 페이스북 광고, 검색 광고, Y축에는 항목들을 이렇게 내가 얼마를 썼는지, 매출을 얼마를 냈는지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ROI를 계산할 수 있죠. 대표님 ROI가 뭐죠?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이 만약에 여러분도 정의가 안 돼 있으시면은 스타트업 DNA 베이직
복화 강의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ROI는 뭐냐면은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돈 썼을 때 얼마가 나온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천만 원 넣었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버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환율, 고객수, 인지도 이런 등등을 지표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이제 툴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들을 수동으로 기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다 스크리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중치예요. 그래서 매출 기여도 ROI를 더 높게 잡겠다. 신규 고객 확보를 그 다음으로 잡겠다. 브랜드 인지도를 더 잡겠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다 1대1로 했었을 때는 당연히 그 전체적인 스코어가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지금 우리 업의 특성상 이 데이터가 단일 볼륨당 상대 가치가 크다라는 가중치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대표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업의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가중치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이 가중치조차도 AI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대표님들이 가중치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어떤 가중치에 따라서 인풋 데이터를 곱했었을 때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이제 저희가 합산할 수가 있고, 합산을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채널이 가장 주력 채널이니까 여기에 이제 돈 더 태우겠다. 그 뒤로 이제 페북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유지해서만 하겠다.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투자자들한테 또는 이제 심사역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저희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로 그러면 대표님들이 인풋 데이터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고, 가중치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에 대한 스코어 정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없다. 그럼 그거는 사기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내가 어떻게 카테고리화하고 정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중치 설정과 아웃풋 스코어를 잘 매기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AI. 나올 친구가 나왔죠. 자, AI는 정말 요새는 거의 뭐 사업객사 투자하면서 뭐 섹터 구분 없이 뭐 F&B든 아니면 뭐 리테일이든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대표님들이 이 AI라는 키워드를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AI 키워드를 썼다고 해서 심사역들이 와, AI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AI를 쓰는 순간 과연 이 회사에 지금 표준화가 정말 되어 있는지, 데이터에 대한 부분, 조직화가 되어 있는지, 사람과 프로세스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화에 대한 레코드가 정확하게 있는지,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우고 났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술화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AI라는 기술을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AI란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 정리만 잘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 DB를 인풋 데이터로 생각한다 했었을 때 그 고객 데이터의 X축, Y축을 무엇으로 설정을 해서 전 부서에 통일감을 줄 수 있을지 등을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고객 DB가 들어왔었을 때, 이런 어떤 인풋 DB가 들어왔었을 때 챗봇, 너가 이런 어떤 답변을 해야 돼, 이런 어투를 해야 돼 식으로 이제 프롬프팅을 해서 고객문의 10%만 자동 처리를 해도 얼마나 큰 효율성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더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부에 비싼 AI 개발자를 다 둘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API도 너무 잘 나와 있고 개발 파트너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내부에 CTO 또는 개발 기획에 대해서, 개발 인사이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당연히 있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개발을 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표준화라고 했었을 때는 영업팀이나 CS팀이나 마케팅팀에서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 다 막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름, 전화번호, 구매일, 금액으로 해서 이제 어떤 문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순서를 지키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매일과 금액이랑 어떤 인풋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챗봇이 어떻게 이 고객들의 응대를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인사이트나 그 프로세스를 주입을 시키면은 그 챗봇이 더 커스텀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조직화입니다. 결국은 이 AI도 결국은 AI가 만드는 게 아니라 첫 시작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계속 휴먼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첫 스타트부터가 이제 AI 스타트업이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사적으로 그냥 대표님만 그냥 신나서 AI에 거리시는 게 아니라 조직들에게 왜 AI가 필요한지 우리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보자. 이 부분이 효율이 검증이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자 식으로 해서 최소한 주 1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주 3회 정도는 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표준화와 조직화가 잘 돼 있는지를 먼저 계속해서 점검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단계적으로 AI가 됐었을 때도 현장에 적용이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원금 받고 투자금 받아서 AI 개발하겠다고 만들어 놓고는 몇 억을 날려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표준화와 조직화를 토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AI가 POC가 잘 됐었을 때 그때 이제 10% 20%짜리를 더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단계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로벌 확장입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이제 거의 많이 박살이 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사실 이제는 글로벌 진출, 글로벌 무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부분만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따로 떼도 정말 몇 시간짜리 강의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글로벌 진출 단계다, 글로벌에 대한 마인드셋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포켓멘토 이제 글로벌 진출 강의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2개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마인드셋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글로벌 마인드셋이라는 게 무엇이냐? 나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범국가적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만 특화된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글로벌하게 도메인을 확장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했을 때 또는 이제 그 전략을 고민할 때부터 이게 범국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 성인병을 잡기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건기식 또는 밀키트를 개발을 했다. 자, 그러면은 사실 그 성인병에 대한 고민과 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통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넘어가서 건기식, 푸드 같은 경우는 규제나 법률 문제, 인증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잘 준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 제안서 상에서 내가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라는 키워드도 AI처럼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 무게감이 더해지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투자에서 보면 대표님들이 그냥 무조건 AI 넣고 무조건 글로벌 진출 얘기를 넣는데 글로벌 진출도 마찬가지. 그 심사액들이 뭘 보느냐? 결국 대표님이 글로벌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보고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대표님이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국가에 가서 파트너십을 맺든 뭐 정말 리나겐 MOU를 받든 그 국가의 어떤 인사이트와 규제나 법률과 도메인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가 있는 파트너와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은 이미 그 도메인에서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파트너들을 여러분들이 매칭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본 키워드들을 한번 나열을 좀 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돈 버는 기업,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AI, 글로벌인데 우선은 돈 버는 기업이 가장 이제 본질적이죠. 비즈니스가 뭐죠? 돈 버는 거잖아요. 모델, 돈 버는 구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사업에 돈 버는 구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표준화, 조직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이제 효율화를 내고 있는지. 여기에 지금 AI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얼리 스테이지, 초반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질 부분들을 잘 채워서 시장에 잘 랜딩을 했는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여러분들의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고, 그렇게 했었을 때는 이제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와의 융합력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열리는 거고, 그 시점에 이제 시리즈 A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각 국가별로 로컬화를 했었을 때는 더 큰 이제 업사이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레이트 스테이지. 엑시트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떤 그 틀을 갖고 이제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내가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면 오히려 더 본질적인 표준화와 조직화를 더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J커브 상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얼리 스테이지, 그럴 스테이지, 레이트 스테이지를 이제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투자 전략을 설계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투자 유치 강의를 더 이제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표준화, 조직화, 즉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모델링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